박항서 감독이 떠난 후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중에 이번 아시안컵의 최고 기대주는 다름 아닌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자신들 또한 완전히 달라진 몸 상태에 놀라고 있으며 이번 대회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16강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제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와 함께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절정의 감각을 자랑하며 프리미어리그 12월 이달에 선수 후보로 올라간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와 독일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황희찬과 한국을 뛰어넘어 이제는 프랑스 파리의 어린 왕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최근 음바페를 뛰어넘고 대회 MVP까지 수상한 이강인 선수까지 초호화 멤버와 함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라크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심판 판정으로 3골을 도둑 맞았다는 평가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사상 최초의 피폭행 퇴장으로 유럽 현지에서조차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그동안과의 답답했던 아시안컵과 다르게 VAR과 SAOT까지 도입돼 완전히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그리고 역대 최고의 선수라 평가받는 메시의 월드컵 우승으로 최고의 흥행몰이에 성공했었던 카타르는 기세를 이어받아 아시안컵의 흥행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번 아시안컵에서 또한 아시아 최강의 국가들의 치열한 토너먼트를 기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중동 국가들의 선전만은 바라지 않는다는 예상치 못한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석유시대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과 스포츠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자국이 조별리그 탈락에도 어떠한 꼼수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대회에서 또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유럽보다도 먼저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 SAOT까지 도입하며 대회 흥행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AOT는 공과 선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추적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는 최첨단 기술이라 매우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잘못된 판정이 나오는 상황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경기 비디오 판독 VAR과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카타르의 잔디 또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도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뛰어난 전력의 한국뿐 아니라 정말 의외로 아시안컵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김판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그 주인공입니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기적과도 같은 연승을 기록한 말레이시아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과 한조에 편성되며 1월 25일 맞붙을 예정인데요. 바레인 요르단을 뛰어넘어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이겨서 말레이시아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목표는 16강 진출입니다.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을 지휘하는 김판곤 감독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승 이상을 거둬 16강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피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이기는 게 당면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가 아시아 대륙 최고의 팀과 경쟁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선수들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최고의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새로운 도전의식이 솟아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이 지휘하는 말레이시아는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에서 한국, 요르단, 바레인과 한조에 편성되었습니다. 피파 랭킹에서는 130위의 말레이시아가 한국, 바레인, 요르단에 이어 최하위로 객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나머지 국가들의 1승 제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록 피파 랭킹 100위권 바뀌지만 2022년 1월 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지난번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처럼 다크호스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판곤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은 이후 27경기에서 18승 3무 5패를 기록, 승률 66.67%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0경기 이상 팀을 지휘했던 역대 사령탑 가운데 가장 높은 승률로 150위권 밖에 있던 피파 랭킹 또한 130위까지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불과 6-7년 전인 2017년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 174위에 축구 최우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동남아에서 또한 소외받는 축구 약소국이었는데요.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 현재 피파 랭킹은 근 18년 만에 최고의 순위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판곤 감독은 과거 많은 이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했었던 벤투 감독의 선임 과정을 1시간 넘게 날카로운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과 장기적인 미래, 그리고 성적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왜 벤투가 현재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명확한 철학과 함께 똑부러지는 발표로 모두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있으면서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축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혀 말레이시아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적극적인 수비 덕분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그저 단순하게 수비하는 게 아니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해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오히려 물러서서 수비할 때보다 실점이 적어졌습니다. 이런 세계 축구를 선도하고 있는 전술이 말레이시아 축구의 역동성에 변화를 줬고 그것이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팀이 더욱 발전할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너무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물론 톱시드를 받은 한국을 이기기는 어렵지만 맞서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동기부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바레인과 요르단도 강한 상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레이시아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 경기라도 이겨야 하고 그렇기 위해 모든 준비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김판공 감독의 마지막 한마디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말레이시아 축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 100위 안에 드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피파 랭킹 100위 안에 위치하며 상당 기간 그 기록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에게 100위 안의 피파 랭킹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터뷰에서 말했었던 적극적인 전방 압박에 이은 득점 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lik pada Kuz. Lampungan terus untuk Corbinong. Ada ruang yang agak besar di hadapannya. Satu lampungan ke dalam kawasan penalti dan tepat saja ke arah Yak Wong Fai. Cabar. Tolakan ke belakang untuk Yap. Pendek saja walaupun diberikan tekanan. Oh, bahaya untuk Hong Kong. Faisal Alim berjaya untuk masuk ke dalam kawasan penalti. Tolakan untuk Akhyar Rashid. Cantik. Anak harimau jangan diajak bertampar. Ingat-ingat kukunya. Dan Akhyar Rashid. 2 gol dalam 2 perlawanan. Membuktikan beliau terus optimis. Beliau terus positif dengan setiap peluang yang diberikan kepadanya. Dan jaringan pertama untuk malam ini, lihat sekali lagi, bermula daripada kesilapan penjaga gol. Tolakan yang berjaya diberikan tekanan baik di situ oleh Faisal Halim. Dan kedudukan Akhyar Rashid yang sememangnya tiada kawalan yang diberikan dan itu yang memudahkan Akhyar untuk melakukan percubaan tepat ke sebelah penjuru kiri. Yap, untuk jaringan pertama perlawanan. Azam lebih cepat untuk melakukan tolakan. Oh, silapan dari Dion Kuz berjaya untuk membebaskan Puhin. 1 lawan 1 dari Puhin. Oh, mujur saja ketajaman yang tidaklah begitu baik dari penyerang Hong Kong ini. Dari Xian. Jauh dari Xian untuk Darren Lock. Sentuhan pertama yang baik. Masih lagi Xian untuk Faisal Alim. Masuk ke dalam kawasan penalti. Faisal Alim! Oh, cantik! Kecil jangan disangka kosong. Besar jangan disangka penuh berisi. Dan Faisal Alim terus membuktikan beliau mempunyai isi dan kualiti. Jaringan yang diraikan dengan tangisan membawa 1000 makna untuk pemain bertubuh kecil ini. Faisal Alim. Gerakan tolakan mudah dari Darren Lock dan berjaya melepasi satu kawalan dan
terus masuk ke dalam kawasan penalti dan penyudah kaki kiri yang cukup berkualiti untuk sekali lagi Yap Hung Fai ditewaskan dalam aksi separuh. 과연 김판공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